우리 청년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각성을 현재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했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향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변협 대표 도태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국의 기적, 그리고 산업화의 기적, 평화적인 민주화 이행의 기적에 이어서 제4의 기적,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정점을 찍는 자유통일의 기적을 앞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력 세대로서 2030 세대가 마침내 자유통일 세대로서 출현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막 현실에 눈을 뜬 2030 세대, 특히 대학생 세대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젊은 리더십 인재들을 위해서 오늘 그 기본적인 성격의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의 강의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들이 토대가 되어서 향후 오프라인적으로 자유 청년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각성을 현재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극악한 행태들을 보면서 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했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향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둘러싸고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체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교양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표층적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나 교양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잘 살리고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깊은 교양은 어디서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깊은 교양을 이야기할 때 문사철을 주로 듭니다. 문학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문명적인 포괄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이 이념, 사상,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문사철이라는 영역으로 볼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교양, 자유문명의 교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흡수할 기회가 있었는가, 그런 공백 부분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소설가였고 변호사지만 우리 문사철의 어느 한 영역도 완전히 제가 전문가 또 학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시민 교양 교육이라고 할까요? 자유시민 교양의 워크숍 차원이고 각 영역의 전문가 양성 교양 교육 차원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자면 저는 제가 1987년 대학에 들어간 이래 거의 이제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런 시간 동안 계속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뭘 싸웠냐? 1987년은 개헌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서 보듯이 그때까지는 비슷한 시간 동안 9번이나 개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 변곡점을 한번 지난 때죠. 그런데 그 변곡점을 지날 무렵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것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고 또 제 옆에 있던 당시 굉장히 좌경화되었던 대학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나아가야 된다고 막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대학 1학년 신입생의 교양으로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반론하고 극복할 수도 없으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과연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아마 제가 문학을 선택해서 처음엔 공대였다가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렴풋이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기 전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 공부하면서 은사님 뵙고 적법절차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어렴풋이 우리 1987년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점차 더욱 발전되고 또 실천으로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었던 약 40년의 세월 동안 어쩌면 계속 이 방향의 싸움이 저는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약 10번의 약 10분 내지 15분의 강의 10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 사, 철 세 덩어리인데요. 먼저 철학의 덩어리, 그리고 역사, 그리고 문학 혹은 문명, 제일 마지막에 실천론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문사철 영역은 짧게 3개의 강의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철학 이념과 관계에서는 근대 자유민주 정치 이념의 뿌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보아서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전통, 그리고 영미의 보통법적인 법치의 전통, 이 세 가지의 큰 주요한 뿌리가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와 이념을 떠받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역사인데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과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서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기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을 1967년 제6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1987년 헌법, 이것이 현행 헌법이죠. 87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 헌법을 적법절차 원리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문학 혹은 문명인데요. 그리고 통일, 그런 정치와 문명 그리고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명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도스토옙스키와 게오르기의 소설의 한 대목을 살펴보고요. 문명과 전쟁이라는 다음 대목으로 춘추좌시전과 루이스 멈포드라는 사상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 보고서, 미국 랜드 재단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급변 사태를 다룬 보고서인데요. 한반도는 문명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제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학습 국가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본 소득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그것이 작은 조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동체도 국가도 그런 공동체가 살아남고 번성한다라는 기본 방향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2편 우리 철학 이념을 다룬 강의 시작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